여러분의 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3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 후 4시에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또 많은 참여와 소통해 주시면서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오늘장 정리부터 주목해 볼 만한 업종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공략주까지 1시간 동안 알찬 내용들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오늘 또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스탁에서는 문자로만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의 주식 닥터,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시간 내내 상담 참여 가능하니까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코드 1004, 1004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수익 리포트 종목 처방전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무료 방송도 함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8월장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지 또 알찬 내용들 준비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들어오셔서 많은 내용들 얻어가시고요. 역시나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하고 싶은 분들도 문자 또는 QR코드로 입장하시면 되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수요일에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 닥터 이데일리온의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과 1시간 동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수요일장 마감을 했습니다.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양지수는 어제까지 2거래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가 오늘 3거래일 만에 다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의 매물을 소화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번 주 오늘 밤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을 기다리면서 관망세도 함께 나왔던 상황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내내 2,500선 등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한번 이탈을 했다가 다시 회복을 해주면서 지지력 테스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2차 전지주들이 또 급락을 하면서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882선에서 종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오늘도 이 테마주들의 급등락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새롭게 나타난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동안 극영하에서만 작동이 가능했던 양자 컴퓨터를 이제 상온에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후보 물질이 개발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고요. 보신 것처럼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 자체는 주춤주춤하고 있지만 테마주들의 움직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도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분석 들어볼까요? 네, 이 주식 격언 중에서 숲을 보고 나무를 봐라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 증시가 사실 이 숲의 그 방향성이 정해지지 못하다 보니까 나무를 넘어서 이
잔 나뭇가지들이 움직임이 네.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지금 대외적인 변동성이 가중되는 시점이라서 사실 메이저 수급이 현재 우리 국내 증시에 전반적으로 좀 강하게 들어오기에는 지금 좀 환경상으로는 기반이 지금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 곳 잃은 수급들이 계속해서 테마 섹터로 수급이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관측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8월 증시 자체가 대외 변동성에 굉장히 지금 좀 취약한 장세 움직임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이제 주간 같은 경우에는 또 슈퍼위크잖아요. 내일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소식도 있고요. 또 한미 금통위 결과 발표도 우리가 또 대기를 해야 되고 또 이어지는 잭슨홀 미팅까지도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관망색이 굉장히 좀 짙은 장이 현재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거래일은 이제 미국 증시 쪽에서 S&P 글로벌 쪽에서 미국에 있는 은행들 또 대부분을 신용 강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신용평가사 피치에 이어서 계속해서 신용 강등에 대한 이야기들 시장에 번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견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혼조세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코스닥의 하락 마감이 나왔습니다. 현재 중국 증시 보니까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대 움직임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중국 상해 종합지수와 심천 종합지수가 현재 1%대 정도 밀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이제 국내 증시가 중국 증시에 이제 일정 부분 지금 증시 상황에서 봤을 때는 좀 동조화되는 분위기가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수출 무역 의존도가 또 중국에 높다 보니까 중국 지수가 지금 하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경기가 원체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서도 관련 지금 통화 정책 많이 내놓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요. 전반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외환 보유액 자체가 각각 이제 세계 8위, 세계 1위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이런 외환 보유액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은행의 통화 스와프라든지 국민은행의 외환 스와프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서 적극 대응에 현재 나서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또 그 우리나라의 중국의 그런 높은 무역 의존도로 인해서 원화 가치도 덩달아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교역량 자체를 조금씩 이제 줄여오긴 했지만 여전히 중국 자체가 우리나라의 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20% 정도의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 여파가 우리 국내 증시까지 조금 소폭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사실 최근에 전반적인 이제 국내 증시의 움직임이 미국 증시와 거의 커플링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중국 증시에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도 좀 보이는 걸 봤을 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고래 싸움이 정말 새우등 터지는 그런 모습으로 증시 움직임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큰 추세상으로 봤을 때 증시가 아직까지는 단기 조정인 측면에서는 이제 하단 지지는 여전히 좀 견고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에 갈 곳 잃은 수급들이 계속해서 테마 쪽으로 수급 이동이 나오면서 오늘 이제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전거래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테마가 오늘까지 이어서 한번 좀 반짝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후장 이어서 양자 컴퓨터 이제 관련 종목들이 이제 대거 무더기로 상한가를 가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테마 섹터들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쭉쭉쭉 가는 게 아니라 짧게는 뭐 2, 3거래일 내지는 그냥 단 하루 만에 테마가 부각이 됐다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면서 지금 현재 증시에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그 구사성으로 봤을 때 일장춘몽이라고 하죠. 네. 정말 한여름밤의 꿈처럼 종목들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 7월달 장세에서도 8월장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좀 브리핑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8월 증시 자체가 여름장의 이제 조정장에 흐름이 전통적으로 계속 그 패턴적으로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8월 달 장이 대외 증시에 있어서 또
또 이제 변동성이 당연히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은 개별적인 종목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초전도체 관련주부터 뭐 맥심 관련주 지금 최근에 이렇게 좀 빠르게 테마 섹터가 살아났다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걸로 봤을 때 일단 8월장에 이번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로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이제 호전되게 된다면 다시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게 됐을 때 이런 테마 순환매는 다시 잠재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시장 자체가 그 앙드레 코스토라니의 그 계란 이론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달걀처럼 순환한다라는 그냥 관련 이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도 섹터가 지금 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잭슨홀 미팅 이후의 방향성에 따라 이런 테마주 열풍이 다시 들어가게 되면 주도주 섹터군들 다시 수급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들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시장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이 잭슨홀 미팅이 가장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가 시장에 또 분수령이 되고 다시 한번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관망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 테마주들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은 좀 기다려 보시고요. 잭슨홀 미팅 이 다음에 다시 한번 주도 섹터 쪽으로 수급이 좀 옮겨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 해드렸으니까요. 전망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관련 이슈들 또 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 계속해서 함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장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또 하락을 했다 보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실시간 상담으로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1004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시고 또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고수익 리포트 종목 처방전까지 함께 받아가셔서 투자하실 때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오늘 장에서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 쪽에서 경기 둔화, 이 침체 우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에 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또 경기가 또 불안한 게 중국의 부동산 위기 때문에 촉발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 중국 쪽에서 경제가 침체가 된다면 당연히 오늘 국내 증시에도 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중국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최근 증시의 모습이 지난해 그 헝다그룹 사태 있었을 때 움직임이랑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도 시장이 잘 버텨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도 단발적으로 지금 8월 달 기점으로 해서 중국발 리스크가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 이제 국내 금융사들의 경우에는요, 이 중국의 부동산 노출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런 중국발 부동산 리스크의 영향이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에 현재 증시 그래도 견조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코스피 낙폭이 어느 정도는 지금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이런 불확실성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단기간에 이런 관련 리스크는 좀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번 주 주간에 이제 좀 중요한 이벤트들 보시면서 9월달 증시 계속 방향성 잡아가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뭐 지금 외환 보유액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도 관련 방어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통화 정책까지도 좀 예의주시하면서
있어서 대외적인 이런 이벤트들, 뉴스 플로우들은 좀 잘 챙겨보시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또 가장 또 주목했던 한 부분 중에 하나가 테마주들의 급등락 또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양자 컴퓨터 테마주들이 또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양자 컴퓨터들이 급등을 한 가운데에서도 이 전에 한 발 앞서 움직였던 테마주들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초전도체나 맥신 관련주들이 장중에 또 급등을 하다가 장중에 매물이 또 급격하게 나오면서 급락 마감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렇게 계속되는 중소형주들의 급등력 속에서 코스닥은 1% 넘게 하락을 또 했습니다. 이렇게 테마주와 함께 코스닥 상황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메이저 수급이 중요한데 네.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코스닥 쪽이 조금 더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렇죠.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오늘 증시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크게 빠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 계속해서 포지션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내일 엔비디아 발표에 따라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군들도 그에 좀 뒤따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는 반도체 섹터 업종 간의 그런 흐름들을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특정 테마에 지금 이렇게 좀 계속해서 쏠림 현상 나오고 있는데 매매 대응하실 때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단발적인 그냥 이슈만 있는 종목군들 올라가는 거 따라가기보다는 현재 이슈도 붙고 또 다른 복합 모멘텀도 지닌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신다면은 현재 들어오는 이슈뿐만 아니라 현재 들어오는 이슈로 주가가 반짝해서 상승 이후에 다시 눌리더라도 다시 다른 이슈가 붙어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선별적인 접근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테마 섹터가 짧게 움직임이 계속 빠르게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단기적인 대응 위주로 종목들 대응하시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점 이렇게 테마주들이 급등이 나오다가 급락이 나오는 이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점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또 지금 매수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힘들까요? 네, 지난번에도 그 맥신 네. 관련주 우리 앵커님이 맞아요. 그 매수해도 괜찮냐 말씀 주셨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관심주도 좀 제시 도와드리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방송 나오면서. 근데 그때는 제가 말씀을 시원하게 못 드리고 현재 시점은 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네. 해서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역시나 똑같습니다. 현재 시점 사실 이 수급에 대한 지속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오늘은 이제 그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이 올라가더라도 이게 내일까지 계속 이어져 갈 거라고 그걸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또 내일은 또 내일의 이슈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내일 이슈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슈와 함께 네이버 쪽에 하이퍼 클로바엑스 또 관련해서 공개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테마 수급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급의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의문점을 좀 가지면서 옥석 가리기 하시면서 매매하시라고 전략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나 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는데 이런 관점에서 좀 확인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 기술과 관련된 조금이라도 이제 관련이 있는 섹터들이 좀 많다 보니까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이렇게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 밖에 뭐 키오스크라던가 네트워크, 시스템, 통신 장비 이런 섹터들 내에서도 종목들이 굉장히 또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좀 볼만한 종목이 혹시 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 그래도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 중에서 그나마 좀 괜찮게 보고 네. 있는 종목이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전자금융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기업 네. 같은 경우에는 CD 밴이라든지 ATM 이제 관리하는 자동화 기기 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 주차장의 위탁 관리라든지 이 무인 운영 서비스를 또 제공하는 그 키오스크 사업도 같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사실 뭐 오늘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키오스크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 외에도 이 한국전자금융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자동차 그 전기차 충전소 이제 인프라 구축하게 되면 역시나
무인으로 또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또 거기에서 충전소 인프라와 관련된 관련 이슈가 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이제 관련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특히나 최근에 CDBC라고 해서 한국은행 쪽에서도 디지털 화폐 지금 계속 연구 개발해 나가고 있거든요. 다음 달부터는 어느 정도 그 연구 성과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관련 이슈들까지도 같이 함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적으로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전자금융의 실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종목들은 테마 섹터로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요즘에는 그 전기차 충전소들 인프라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반영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최근에 증가 추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자금융 정도는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관련해서 주목해서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한국전자금융, 또 이렇게 전기차 충전기 사업 관련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서 앞으로의 전망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 있으셨을 텐데 관련해서 분석들 자세하게 도와드렸고요. 저희 잠시 후에는 또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입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방송 1시간 동안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77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은 펄어비스, 매수가가 56,000원에 비중 20%. 지금이라도 빠져나와야 할까요? 꼭 좀 상담해 주세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펄어비스가 오늘 굉장히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14% 하락을 하면서 46,3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오늘 이 게임스컴 이 전시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신작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공개하고 나서 아무래도 재료 소멸 쪽으로 좀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급락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펄어비스 많이 하락을 해서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 신작 게임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네. 6, 7월 달 동안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6, 7월 달 내내 사실 증시가 흔들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펄어비스는 주가 상승세를 이어나가곤 했었거든요. 네. 이 신작 게임에 대한 그 출시 기대감이 그래도 이 시장보다는 훨씬 더 그 주가상으로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다라는 건데,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스컴에서 개막식 때 지금 붉은 사막 공개를 했었는데 호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가 하락세, 이 부분은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으로밖에 사실 설명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또한 사실 그 세력들이, 그러니까 뭐 기관이나 이런 메이저 수급들이 빠져나갈 때 항상 명분이 중요한데, 대부분 이런 재료 소멸 내지는 실적 발표 시즌에 그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되지 못했다, 실적 쇼크다라는 이유로 주가를 하락을 시켜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근래 들어서 매출액이 좀 부진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나 자회사인 팩토리얼 게임즈 쪽에서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회사를 이번에 청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산을 했고 이제 신작을 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보다 더 안 좋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재무적인 구조 개선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발적인 이런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이제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좀 잘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펄어비스라는 종목이 2021년도에 중국의 판호허가 이슈로 강하게 올라갔었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판호허가에 대한 이슈가 게임 섹터 내에서 그렇게 크게
호재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판호허가 시기 발급 자체가 점차 시기가 짧아지고 있거든요. 주기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섹터들이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유감스럽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그 게임 섹터가 수혜를 또 받았었던 때가 코로나 팬데믹 시점이잖아요. 집에 있는 시간이 또 많다 보니까 또 게임하는 시간 많게 되고 이때 이제 관련 수급들이 한번 크게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업황에 대한 사이클이나 역시나 신작 게임 출시에 대한 모멘텀 내지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보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펄어비스 주가 이제 한번 강하게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자리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지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전저점 부근대, 그러니까 42,000원 부근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바로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쉬운 부분은 사실 이 하락 시그널이 이번 주 계속해서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장대 음봉 한번 나왔었죠. 장대 음봉 나와주고 양봉 나왔다가 음봉. 이게 반대로 주가가 하락해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양으로 가게 되면 긍정적인데 양으로 가게 되면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은 일단 좀 염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당분간은 현 시점에서 바로 반등은 나오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종목은 홀딩 관점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구간대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추가 하락이 더 나오느냐 그 여부를 당분간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텀을 좀 더 두시고 네.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닥터스탁 통해서 종목 재진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면서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될지를 체크해 보는 게 먼저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고요. 설명해 드린 전략들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930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 모나미이고요. 매수가가 3,700원에 비중 30%, 목표가가 궁금해서 상담 신청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모나미는 오늘 17% 강세로 또 마감을 했는데요.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또 반일 감정 관련주를 엮이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 종가가 3,770원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 지 꽤 되셨거나 아니면 오늘 매수하셨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목표가 잡아볼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는 비중이 크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테마는 단기 테마로 보고 비중을 10% 내외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한 3%에서 5% 정도. 그 정도로 이제 흐름을 보시는 게 좋은데 일단은 오늘 종가 마감 좋습니다. 3,770원 그것도 캔들상으로 몸통이 조금 더 강하게 지금 올라오면서 마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오염수 방류가 이제 내일부터 진행이 되잖아요.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아까 펄어비스처럼 재료 소멸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기 때문에 내일 장 시작하고 나서 일단은 비중은 좀 최대한 축소하시는 관점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올라가는 구간보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주의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만약에 3,500원 구간 아래로 떨어진다 하면은 그냥 전량 다 정리하는 방안까지도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 상승 시세 조금 더 나와준다면 4,000원 부근까지 일단은 시세 움직임 좀 더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하셔서 전략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이슈, 오염수 방류가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 좀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손절가는 3,500원 정도 제시해드렸고 위로는 또 4,000원 돌파 여부 체크해 보시면서 목표가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여러분들 고민들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또 어떤 점이 궁금한지까지 함께 적어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또 중요한 이슈나 뉴스 흐름들 체크해 보시고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선물, 고수익 리포트 종목 처방전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선물 어떤 선물인지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뭐 닥터스탁 통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주치의가 돼서 이렇게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그에 맞는 종목 처방전 제가 톡방에 들어오시기만 하시더라도 이 종목 처방전이라는 자료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쌤의 그동안 여러 가지 자료들 받아보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목 처방전은 주쌤의 이 기업 리포트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닥터스탁 통해서 공략 도와드리는 종목군들 사실 방송 시간 통해서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제가 관련 이슈들 좀 깊게 설명 도와드리고 싶은데 못 도와드릴 때도 많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뭐 펀더멘털이라든지 이 기업의 재무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제가 관련 리포트에 다시 한 번 더 담아놨고요. 관련 이슈들과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상세하게 제가 적어놓은 자료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처방전 초보 투자자분들이 사실 전문가들 종목 좋다고 그냥 매매하셨다가 종목 떨어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시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도 관련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료화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그에 맞는 이제 이슈들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변동성 장세도 이겨낼 수 있는 또 종목에 대한 믿음이 생기실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종목 처방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 공부도 하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 처방전 톡방에 오시면 제가 계속해서 무료로 제공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방송 진행할 때마다 자료 업데이트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자료만 받아 가시지 마시고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시장 정리부터 계속해서 뉴스픽 관련해서 시장 장중 흐름들도 계속해서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톡방까지도 많은 활용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QR코드 그리고 문자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방송 중간중간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오늘 밤에는 이렇게 온라인 무료 방송도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계신 다음에 또 오늘 밤에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8월 달 전략, 나머지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이 이야기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200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은 원준, 매수가가 31,550원에 비중 30%. 계속 기다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원준 오늘 21,6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7월 말쯤에 이제 3만 원 선 터치를 했다가 다시 2만 원 초반대까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요. 2000년대 장비주로서 전망 같은 부분은 좋긴 한데 주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원준 계속 좀 기다려 보면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네, 사실 이 종목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21년도부터 상장해서 사실 주가가 그렇게 빛을 크게 발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살아나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주가가 힘을 모아가는 중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도 그 첨단 소재 열 처리 솔루션을 또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기업에 대한 내용들 보면은 굉장히 또 2차 전지 산업에 정말 필요한 공정들 다루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실적 역시도 최근 들어서도 계속해서 성장 추이 보여주고 있고요. 2020년도까지만 해도 600억대 내던 기업이 올해 컨센서스가 무려 이제 1,000억 정도가 증가를 해서 1,600억 정도 매출 컨센서스가 나왔습니다. 또한 영업이익 역시도 기존에는 이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으로 계속 흑자 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준 제가 봤을 때는 종목을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중장기적으로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다시금 3만 원 구간대까지 올라오는지 일단 흐름 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매수가가 31,000원이신데 일단 여기서 추가적인 비중 확대하시기보다는 일단은 그냥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3만 원 구간대에서 이제 매물대만 한번 크게 돌파해주면 4만 원 구간대까지 다시 그러니까 이전 전고점 구간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짧게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10년 주기로 봤을 때 아직 이 전기차 시장이 개화된 시점 자체가 이제 개화돼서 꽃을 피우기 시작한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 전략, 강력 보유 전략 유지해 보시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주민도 강력 보유 의견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3178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LG전자 우선주 매수가가 64,100원에 비중 24%입니다. 보유한 지 2년 6개월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LG전자 그리고 LG전자 우선주 모두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초에 이제 단기 고점 기록하고 나서 조정이 좀 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하반기가 비수기라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LG전자 우선주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LG전자는 정말 그 기대를 많이 가져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이제 LG전자 쪽에서 시스템 반도체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 핸드폰 시장 세계적으로 점유율 높여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반도체를 또 삼성전자에서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에 또 밸류체인이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접목을 시켜서 핸드폰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다는 거. 그렇지 않았으면은 우리나라 대부분 이제 핸드폰 시장이 아이폰에 먹혔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들어가는 코어 역할을 하는 반도체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LG전자는 사실 또 가전 쪽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손에 꼽을 정도로 알아주는 또 우리나라 기업 아니겠습니까? 이 요즘에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도 AI 기능들 계속 넣게 되죠. 근데 그 AI를 구동시키려면 결국에는 시스템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LG전자가 다시금 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겠다라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계속 응원을 좀 해주고 싶은, 개인적으로도 응원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사실 또 LG전자가 반도체 쪽에서도 또 대부라고 불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과 지금 손을 잡고서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 사실 SK 하이닉스의 또 전신 자체가 LG 반도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반도체를 만들었었던 이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금 또 재기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관련 움직임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시점 이제 64,000원인데 그냥 중장기로 쭉 장기 보유 관점에서는 다시금 8만 원 구간대까지도 주가 살아날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장기라는 게 그냥 올해만 제가 말씀드린 중장기가 아니라 정말 2년, 3년, 5년 이런 이제 연 단위의 중장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현재 또 업황 사이클이 긍정적으로 또 오고 있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역헤드 숄더로 상승 전환만 다시 나와준다면은 반전형 패턴으로 상승 전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 시청자분이 가보겠다 하신다면은 8만 원 구간까지도 저는 목표 주가 잡아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 제시해드렸고요. 또 8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는 좀 길게 보셨을 때 목표가도 라인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314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 SY이고요. 5,100원에 30% 주한쌤 꼭 좀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SY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굉장히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18% 급등을 하면서 4,620원으로 일단 마감을 했고요. 앞서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라던가 네옴시티 관련주를 엮이면서 움직임이 크게 나왔었던 종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또 업체 등록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세가 또 펼쳐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좀 하락세가 이어져 왔던 상황인데 이번 또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일단 SY는 사실 뭐 관련 기대감도 들어오고 있는데 실적이 또 좋아지는 부분이 저는 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난해 말부터 이제 건축법이 개정이 됐었는데 내화 제품인 글라스울 패널이 지금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서 관련 매출이 증가하고 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또 올해 계속해서 지금 매출 실적 반영이 또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움직임 주가와 같이 함께 매출 실적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오늘도 나온 이슈들도 봤을 때
역대 지금 최대 영업이익 달성과 함께 이 지금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도 지금 현재 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또 관련 실적이 또 향후 또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이제 기대감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주가가 5,800원 이상 구간대까지도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잖아요.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사실 30%는 조금 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정권 구간 오게 된다면은 비중을 10%에서 한 15% 정도 줄이고 추가 움직임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금 4,200원 구간대 크게 하방으로 가지 않으면 일단은 추가 움직임 상방으로 조금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SY 또 앞으로의 주가 전망들 무엇보다도 이슈도 이슈지만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도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또 주가 전망들 살펴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자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면 455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후성 매수가가 14,500원에 비중 10%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후성 같은 경우는 역시나 2차 전지주, 그중에서도 전해 관련주인데 주가 흐름이 굉장히 또 부진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종가는 11,29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앞서서 이제 상반기에는 1, 2, 3, 4월 달에 좀 상승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그 상승분을 거의 모두 반납하고 이 10,000원까지 또 11,000원까지 내려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전문가님, 후성은 좀 어떻게 전망을 볼 수 있을까요? 후성은 사실 이제 또 중국 의존도가 또 굉장히 또 높았었던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네. 전기차 쪽은 사실 좀 선두 지위를 좀 가져간 게 중국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과잉된 측면이 있어서 공장 가동을 좀 일시 중단했었던 게 실적적인 부분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재고를 소진을 해야지 또 계속해서 물건을 또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 불가결한 그런 흐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지금 오늘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이 이번 연도는 마이너스이긴 한데 그게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면 바닥을 지나고 있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업황 개선이 빠르면 하반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하반기보다는 이제 내년부터 조금 더 가시화된다라고 쳤을 때 그런 부분이 실적적으로 좀 선반영이 된다면 그래도 하반기부터는 주가상으로는 그래도 다시 좀 턴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추세 전환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한번 바라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중국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다면은 현재 배터리 쪽이 미국이랑 또 유럽 쪽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또 계속해서 수요를 충족을 시켜준다면은 실적 반영 충분히 다시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쪽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도 소재주들 중에서도 특정 종목들만 올라갔었거든요. 그쵸. 그 외 종목들이 올라가지 못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관련 기회를 또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후성은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보유 관점 유지하시고요. 비중이 10% 정도이신데 나중에 주가가 조금 더 밀리면 한 15%에서 20% 정도까지 가져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떨어진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추가하지 마시고 일단은 추가적으로 주가가 10,000원대 구간을 깨냐 안 깨냐에 따라서 전략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10,000원 구간 깬다 하면은 그때 다시 한 번 더 종목 상담 통해서 질문 주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상방으로 전환된다면 15,000원 구간이 또 변곡 구간입니다. 이 네. 구간 돌파하게 된다면 강하게 또 추세가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드린 구간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후성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과 대응 방법들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8113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종목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매수가가 22만 5천 원에 15%입니다.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었는데 계속 내려만 가네요. 종목 변경을 해야 할지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도 소재 관련주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오늘도 5% 하락이 나오면서 20만 원 선 이제 무너지면서 19만 8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이수화학에서 분할이 되면서 재상장을 했을 때 상장 직후에는 많이 상승을 했지만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좀 볼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뭐 인적 분할했을 때는 보통 이제 지주사는 좀 빨리 파시는 게 좋고요. 네. 사업부 회사가 이제 뒤늦게 좀 올라가곤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보다 좀 일찍 올라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올랐을 때 차익 실현하려는 심리가 좀 더 큰 세력들의 심리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조정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현 시점에서는 주가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 단기적인 하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래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전망은 굉장히 좋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전고체 또 전지 소재 사업 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배터리 쪽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배터리 쪽은 지금 먹거리가 굉장히 또 많은 그런 산업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움직임 봤을 때는 추세만 좀 돌아가 준다면은 다시 이제 원래 매수 가격대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뭐 손실 구간이 지금 시점에서도 그렇게 크게 크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별로 생각을 못했어요 하신다면은 현재 구간에서 반매도 하시고요. 만약에 18만 원 구간대 이탈한다 하면은 네. 전량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이번 주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로 다시금 또 주도주 쪽으로 종목 순환매가 나오게 된다면은 관련 종목으로 오히려 갈아타는 게 훨씬 또 빠르게 수익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전략까지도 종목 교체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18만 원 손절가와 함께 대응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닥터의 다코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다코스 공략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생성형 AI 관련주 가지고 왔는데요. 네. 바로 내일 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가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와 관련된 종목 오브젠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 또 네이버의 손자 회사인 알체라도 사실 긍정적으로 보는데 적자가 있는 기업이라 기술 특례 상장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쌤은 이제 적자 종목을 관심주로 가지고 오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외에 또 주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들 뭐가 있을까 보니까 이 오브젠의 지금 2대 주주로 네이버 클라우드가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와의 지금 관련성 봤을 때도 역시나 관련 수혜, 낙수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마케팅 솔루션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고객에게 개인화된 그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단계를 이제 지원하는 그런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제 물건이 필요하다면은 지금도 뭐 추천으로 뜨지만 그거에 더 이제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들어가서 AI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제시까지 해주는 그런 이제 기능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가 광고 쪽에서 조금 더 이제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관련 움직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브젠의 이제 기술적인 구간들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상장 당시에 주가가 한 차례 상승세 나왔다가 지금 하락 추세는 끝난 상황이고요. 주가가 이제 횡보세로 가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됐습니다. 그런데 7월 구간에서부터 이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한 관련 기대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추세 전환 나와주기 시작했거든요. 현 시점에서 상승 추세로 전반적으로 지금 전환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 구간대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긍정적인 움직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단기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1선 기점으로 해서 42,000원 구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방으로는 일단은 정고점 구간이자 밴드 상단선 구간 52,000원 구간대 돌파 여부 보면서 추가 AS 필요하면 닥터스탁 통해서 AS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오브젠이었습니다. 이제 내일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가 공개가 되는데 이와 함께 또 AI 관련주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 52,500원, 손절가는 42,000원으로 가격 전략들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공약주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밤에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8월 시장 이제 한 2주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나머지 또 섹터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1시간 동안 알찬 내용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방송 중간중간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참여 코드 1004 누르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모든 순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3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